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9번,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를 4 더하기 M 대 M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하고 선분 PQ를 다시 16-M 대 M으로 내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M 대 한번 써보겠습니다. 4 더하기 M 대 M으로 외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었습니까? 2의 m제곱 그리고 3 곱하기 2의 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외분하라고 하면 이것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m 빼기 m 분모에 쓰고 어떻게 곱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4 더하기 m 곱하기 2의 m제곱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의 m제곱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4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묶어서 정리할까요? 2의 m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 32 더하기 3m에서 m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로 묶어보면 m 더하기 6하고 표현되고 곱하기 2의 m제곱 나누기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하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겠죠. 그러면 2분의 m 더하기 6 그리고 곱하기 2의 m제곱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이랑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7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2의 m제곱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2의 로그 2의 7제곱 하니까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의 m제곱, 2의 m제곱 같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6이 7이 14하고 표현이 되고 따라서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은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Q의 좌표를 데려오겠습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에 8을 대입하니까 2의 8제곱하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2의 8제곱이고 Q의 좌표는 3 곱하기 2의 8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의 이 선분 PQ를 16-M 대 M으로 내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대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대 8 그것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1대1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더해주면 4 곱하기 2의 8제곱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2의 9제곱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시각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0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그러면 각각의 위치 함수를 구해서 그 함수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의 차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at-xb의 t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at 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1 하고 부정적분 구해보겠습니다. 4분의 1 t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0의 t의 세제곱 더하기 12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원점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더하기 0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부정적분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이니까 더하기 4t제곱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ft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1t의 4제곱 해주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t제곱하고 4t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계산을 해주면 더하기 16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절대값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형태가 조금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4분의 1t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t 더하기 64하고 표현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t제곱 그리고 t-8의 제곱하고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4차 함수 중에 유일하게 대칭성을 띠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x좌표가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8에서 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점 2점의 좌표는 4가 돼서 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범위에서 구한다고 했습니까? 0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지금 뭘 구하는 것이죠?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4에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F4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고 표현이 돼서 64,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내분점, 외분점 문제이고 10번은 속도,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100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1부터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A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합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n에다 10을 대입하면 11번째 항이 지워지면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에다 1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 10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A11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11은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n에 10을 대입하니까 10분의 10 하고 표현이 되고 k는 2부터 하고 쓰겠습니다. 2부터 11항까지 ak-k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0 하고 약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2부터 11까지 ak하고 시그마를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2부터 11까지 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고칠 텐데요. 미리 줄 좀 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하고 표현이 되는데 11번째 항은 오른쪽으로 빼고 첫 번째 항을 제가 더해줬으니까 한번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 해주고 뭘 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항을 넣었는데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빼기 1 하고 써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냥 써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11은 서로 지워질 거라 지워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A1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고 11 곱하기 12 곱하기 22에 23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6을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6 곱하기 11을 해주면 46 써서 여기는 50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6에 왼쪽에 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6,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우리 이거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505가 아니라 마이너스 605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0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 K에 대해서 3차 함수 fx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서로 k에서 함수값이 같고 k에서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조건나를 보시면 k보다 작으면 gx가 위쪽에, k보다 크면 fx가 위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k에서 서로 만나고 미분계수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접하는데 어떻게 접하겠습니까? 서로 끊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형국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형태의 함수를 제가 h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hx는 fx 빼기 gx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유지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k에서 서로 함수값이 같으니까 hk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hk가 0이고 그 다음에 h'k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hk의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가 k보다 크면 hk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k에서 x축에 접하는데 스르륵 접하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다 조금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떤 형태를 띠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k에서 서로 k에서 x축에 접하는데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르륵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3차 함수 어떤 식을 갖습니까? x-k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hx는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x-k의 세제곱하는 식을 갖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좀 바꿔놨습니다. 따라서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gx는 fx 빼기 하고 쓰겠습니다. fx 이 식을 데려와서 쓰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8x 하고 생긴 fx에 빼기 x 마이너스 k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우리 k를 찾아야 되는데 gx에 대한 정보 하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8x 하고 나타나고 x 세제곱 더하기 3kx의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k 세제곱 하는데 더하기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하자고 했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2차식 체크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지워져서 2차식이라는 보장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 제곱하고 3kx 제곱 둘이 만나서 몇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3k가 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2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k가 2인 것도 찾았고 gx도 정리하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gx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하고 나타나고 k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8x 하니까 마이너스 4x 하고 나타나고 상수항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k에서 k 더하기 1까지 2에서 3까지 gx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dx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구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에서 3까지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339 28 그리고 83 24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더하기 8 마이너스 8이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하기 24가 있고 마이너스 8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7이 돼서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빼기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7, 3, 21에서 8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3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3차 함수와 2차 함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위치관계 조금 독특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차 함수 빨간 그래프가 3차 함수이고 파란 그래프가 2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도함수 구해서 극점을 체크해보면 3분의 4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겠습니다. 이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 어떻게 되겠다는 뜻입니까?
이 극소점에서 서로 접해서 2보다 크면 3차 함수가 높고 2보다 작은 곳에서는 2차 함수가 더 높은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탄젠트 각 DBC, DBC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하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3 루트 3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7에다 1 더하니까 루트 28 여기 빗변의 길이는 2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A 2대 2D의 길이가 1대 6이다 라는 정보도 있고 원의 넓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원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외접원의 이 원의 삼각형 ABC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3분의 7 하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랗게 삼각형을 표시해 놨는데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DC의 길이도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까? 삼각형 BDC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법칙 한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DC의 길이는 2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C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DC는 2 곱하기 R, R은 루트 3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사인 세타 읽겠습니다. 이 각 둔각인데 둔각도 사인 값은 양수이니까 2 루트 7분의 3 루트 3 하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2 루트 7분의 3 루트 3 하고 계산을 해주면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 약분하고 루트 3도 약분하고 2 약분하고 여기도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루트 7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DC에 대한 정보가 왔습니다. DC의 길이는 3 루트 7 하고 얻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닮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닮음이 있습니까? 일단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내각의 크기가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점인데 일로 내려오면 여기도 원주각이 있어서 여기도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 AC에 대한 원주각 지금 점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와도 또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점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보라색, 연보라색 칠한 삼각형하고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삼각형 그리고 여기 민트색으로 칠한 삼각형 이 세 개가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닮음비 활용해서 길이의 관계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AB, AC의 길이를 스몰 a하고 표현을 하고 BD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D의 길이는 왼쪽에서 우리 찾았습니다. 여기 3 루트 7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A 2대 D 2의 길이의 비가 1대 6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제가 K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닮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트색 칠한 삼각형하고 이 주황색으로 칠한 삼각형의 닮음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D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DC, ACD의 ADC의 닮음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 대 6K는 하고 쓰겠습니다. B 대 6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7K 대 3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K 대 3 루트 7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3 루트 7B는 계산을 해주면 6 곱하기 7K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 3 루트 7 다시 쓰겠습니다. 3 루트 7
3 약분하면 2고 루트 7도 약분하면 2, 루트 7이니까 b는 2 루트 7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CE의 닮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CE의 닮음을 쓰겠습니다. ACE의 닮음을 쓰면 뭘 쓰겠습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7K 대 하고 쓰겠습니다. 7K 대 A는 A 대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7K제곱 하고 표현되고 A는 하고 표현하면 루트 7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이 삼각형 ADC에서 이 각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 7K, 여기 A, 여기 3 루트 7 세타에 대한 정보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겠습니다.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DC의 제곱은 3397에 6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K제곱 49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K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루트 2 루트 7분의 1인데 이거 무슨 각입니까? 둔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데려오겠습니다. 따라서 2 루트 7분의 1 하고 데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 대신에 루트 7K 하고 데려올 텐데요. 약분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약분되고 루트 7도 약분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49K제곱하고 오고 A제곱은 7K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더하기 여기도 7K제곱. 그럼 계산하면 몇이 되죠? 7이 14를 더하면 63K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제곱은 1이고 K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1입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는 2 루트 7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닮음 써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4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3분의 4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고 g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를 그대로 쫓아가고 x가 0보다 크면 fx를 일단 마이너스 fx 합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고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다시 x축 대칭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데 조금 더 폭이 좁아지겠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4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 t입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실수 t가 있습니다. t보다 큰 실수 s에 대하여 이것의 최소값을 ht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t, gt, s, gs,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했을 때 ht의 0에서의 자극한 값이 f'0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조건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fx 그래프 개형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위로 볼록이고 어떻게 생겼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 하고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g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fx를 쫓아가고 0보다 큰 곳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니까 이렇게 조금 좁좁한 2차 함수가 또 생기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기 4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이걸 고정시켜 놓는다고 하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조금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fx 그려놨고 fx의 왼쪽 그려놨고 gx의 오른쪽 후보들을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데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실수 a가 3분의 4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의 0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에서의 좌극한은 F0하고 같겠습니다. F0은 A하고 나타나고 G의 0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F0 더하기 4하고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높낮이를 체크해야 되니까 A에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4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3a-4 하고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는 3분의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g0에서의 좌극한이 g0에서의 우극한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회색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런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우극한이 이 빨간색의 좌극한보다 올라가는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 중에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그래프는 왜 제외시켰는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t에 대해서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있는 t에 대하여 제가 최소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을 체크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최소값 하면은 요 점에 왔을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요 점에 왔을 때 이렇게 최소하고 나타나는데 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열린 점이라 이런 경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회색 그래프를 제외시킨 범위로 제한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 그래프가 있는데 이 파란 그래프에서 이것의 최소값을 읽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가 약간 좀 여기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사이가 살짝 비슷하게 아주 짧게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최소값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점에 대한 최소값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 그래프에 어때야 되겠습니까? 파란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최소값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래프가 접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고 하고 접하는 선들이 이렇게 점점 잘 안 그려지는데 조금 이렇게 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하는 이 접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0으로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t가 점점점 0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러한 접선의 극한값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ht의 0의 좌극한값 그러면 t가 점점점 0으로 접근할 때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0,a 여기는 0,a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파란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로 점점점 다가가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그 극한값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f'0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0에서의 극한값, 0에서 f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 이 주황색 선이 되도록 이 그래프, 파란 그래프의 높이를 조절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고 다시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제가 0에서의 접선을 그려놨습니다. 이 fx의 0에서의 접선에 접하는 파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최소값이 f'0이 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하면 최소값 하면 이렇게 어떤 점하고 이어서 최소값이 되겠습니까? 0,a하고 이어서 최소값이 되니까 결국 극한값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접하는 이 파란 곡선보다 그래프가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접하는 게 경계인데 이 파란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이 초록색 접선보다 위쪽에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접하거나 위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접선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0,a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거보다 어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f 다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 해주고 마이너스 x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되고 더하기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a 더하기 4가 0 이상인데 어떤 부등식입니까? 이거 절대부등식입니다. 2차 절대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접근하죠? 판별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더하기 6a 마이너스 8이 0보다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a는 6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두 조각 2차 함수 그래프 조건에 맞는 위치관계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에 절대부등식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A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0 이상이면 AN 빼기 N제곱, AN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N하고 나타났습니다. A4 더하기 A7이 4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9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A9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A4에서부터 시작해서 A9까지 가는 거니까 순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A4부터 시작을 하니까 A4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 따라서 바뀌겠습니다. A4가 0 이상인 경우를 해보면 A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4-16하고 위쪽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도 0 이상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의 범위는 이제 16 이상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6은 0 이상이니까 또 위의 것을 쫓아가서 A5-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 빼기 몇이 되겠습니까? 4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또 0 이상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의 범위는 다시 41 이상으로 바뀌겠습니다. A7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6이 0 이상이니까 A6-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 둘이 더해주면 7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77 이용해서 A4 더하기 A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 더하기 A7을 해주면 2A4-7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더해주면 118이 되고 이것을 2로 나누면 59 하고 나타나는데 59는 범위에 맞겠습니다. 따라서 A4가 59 하나 찾았습니다. A4가 59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서 해보겠습니다. A4가 59면 A7은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다 59를 더하면 마이너스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A9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A8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8은 A7이 어떻게 나타났죠? A7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A8은 절대값 A7 해줘야 되니까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9는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양수이니까 A8-88이 64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8에서 64를 빼주니까 정답은
A9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4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46. 그러면 A9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기 0 이상, 0 이상, 그리고 이것이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냥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A4가 0 이상, 그리고 A5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A4 빼기 16, 이것이 0 이상인 범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4는 다시 또 A4는 16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그 다음에 A6을 체크를 할 텐데요. A6은 어떻게 나타나죠? A5-25 해서 다시 한번 대입해서 써주면 A4-41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경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6 이상 A4는 41 미만하고 범위가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니까 A7 한번 가보겠습니다. A7은 음수니까 절대값 해주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4 더하기 4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 더하기 A7을 하겠습니다. A4 더하기 A7을 하면 A4 마이너스 A4 더하기 41을 해주는데 그냥 41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범위에 속하는 A4에 대해서는 A4 더하기 A7은 언제나 41을 만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A9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A8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1하고 나타났는데 이 범위에서 A7 어떻습니까? A7의 범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4가 4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7은 양수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A7이 양수면 A8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7 마이너스 77에 49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9를 하니까 마이너스 A4 더 마이너스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0보다 작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A9를 표현하면 A9는 어떻게 나타나죠? 절대값 해주니까 A4 더하기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4가 0 이상, A5가 0 이상, 그리고 A6이 0 이상,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A5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는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A4 빼기 16인데 이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 이상 A4는 16보다 작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음수니까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대값 하니까 마이너스 A4 더하기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0보다 큰지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A7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양수니까 A6 마이너스 36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4 해주고 마이너스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 더하기 A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20 해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20이 나왔습니다. 우리 4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4가 0 이상인 경우는 다 세 가지 다 해봤습니다. 이제 A4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0보다 작으면 A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A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0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면 A6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5 마이너스 25 해주는데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 이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는 넘어가면 A4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7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0 이상이니까 A6 마이너스 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4 그리고 36을 해주면 마이너스 6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또 A4하고 A7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4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61 해서 마이너스 61 이 경우도 우리 41이 나와야 되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남았겠습니까? A6이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음수이고 A5는 마이너스 A4 하면서 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6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A6은 A5-25 해주고 마이너스 A4-25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5보다 크고 A4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7은 음수가 됐으니까 절대값을 해줘야 돼서 A4 더하기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4하고 A7을 또 더해보겠습니다. A7을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A4 더하기 25가 되는데 이것이 41이 되는 그러한 A4를 찾겠습니다. 25를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6하고 나타나서 2로 나눠주면 A4는 8인데 이 경우는 왜 안 되겠습니까? A4 우리 음수에서 찾고 있었으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를 다 했습니다. A9가 되는 거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16을 빼주면은 25개가 있겠습니다. 여기 25개의 A9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를 할 텐데요. 어떤 더하기를 하겠습니까? A4 더하기 8인데 A4는 16 이상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개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개수는 2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첫째 항은 16이고 끝항은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8도 더해줘야 되니까 8은 또 25번 더해주겠습니다. 거기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46을 하라고 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56이 되고 약분하면 28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28 곱하기 25를 해주면 8, 5, 45, 20 하고 여기는 5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0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700이 되고 더하기 8, 5, 40 해주고 8, 2, 16 하면은 여기는 200하고 나타나고 4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00에서 46을 빼는 거니까 854, 정답은 85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해서 A9의 개수 그리고 합을 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9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a는 자연수, b는 정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gx는 0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0 이상이면 절대값 fx, 0보다 작으면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f-x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gx는 우함수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fx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떤 게 점근선이 되겠습니까?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방정식 gx 이퀄 3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함수값이 3이 되는 x는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값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체크하고 그런 a, b에 대해서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점근선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 점근선 a fx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fx가 그려지고 그러면 fx가 0 이상인 범위만 사는데 절대값 해도 원래 양수니까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3을 어디에 그어도 서로 다른 세 점이 만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그래프 후보를 더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여기 y절편을 x축 밑으로 내려서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접혀 올라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 보이십니까? 이 y절편이 0보다 작아서
fx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이 부분만 남는데 이 부분을 접어서 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고 왼쪽 그래프는 이것을 y축 대칭 이동하는 이런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후보 여기 뾰족한 점 보이시죠? 이 극대점을 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이 3이구나 라는 뜻이고 그러면 결국 원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f0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f0 대입해주면 로그 2의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서 a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고 이것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연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어야 기본적으로 0 이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b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b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3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2의 0제곱 해서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를 해주면 a가 이제 지수가 하나씩 느니까 2배씩 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5면은 a는 4 하고 표현이 되고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면 a는 8 하고 표현이 되고 b가 마이너스 7이면 a는 8이 16 하고 나타나서 오른쪽에 이제 a가 좀 무척 많이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의 절대값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몇이 되죠? 절대값 해주니까 2가 되고 이 경우도 절대값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더해서 절대값 1, 여기도 더해서 절대값 2, 여기 더해서 절대값 9, 점점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느 경우가 최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가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5인 경우 최소값 2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뭘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A하고 B가 이런 값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 인버스 4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4를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fk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k 대입했더니 4는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로그 2에 k 더하기 a는 4였습니다. 더하기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k 더하기 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넘어가서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2의 9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2의 9제곱 마이너스 4 해주겠습니다. 2의 9제곱은 5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08, 정답은 50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절대값을 포함한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실수 a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gt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gt 1에서의 극한값은 1에서의 함수값의 2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개수가 2개가 더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 gt는 t는 equal k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 무슨 뜻입니까? 불연속 막대 그래프 중에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점프 불연속이 되는 점에 k값의 합은 6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에서도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1에서는 뚫린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f1의 함수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A의 개수를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T, FT, A, FA. fx 위에 두 점 T, FT와 A, F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를 만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점들의 개수, T가 아닌 점들의 개수를 세어서 그 개수를 G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극대값을 갖는 기본적인 4차 함수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뭘 하겠습니까? 요 점에서 제가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T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제외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을 따라서 한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을 제외하고 두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두 점. 그리고 이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제외하니까 이 사이는 세 점하고 나타나고 이 점은 어떻습니까? 세 점이니까 한 점 빼서 두 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 점, 여기도 세 점, 여기도 세 점 하고 쓰고 가겠습니다. 이 위에는 다시 한 점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점을 제외한 두 점, 여기도 두 점, 여기도 두 점. 이 사이에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사이는 두 점, 한 점을 제외하니까 한 점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이 점밖에 없으니까 0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불연속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점 찍은 이 점하고 여기 교점들, 이 기울기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에서 불연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이 점들은 어떻습니까? 극한값 3으로 존재하고, 여기도 3으로 존재하고, 여기도 1로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한번 보세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좌극한 몇입니까? 이 점은 좌극한 1이고 우극한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극한 1, 좌극한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2개 커야 되는데 이 경우 한번 보세요. 함수값은 2고 극한값은 3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요. 한번 쓰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경우는 2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2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2고 극한값은 3이어서 안 맞고 여기도 함수값은 0이고 극한값은 1이어서 이 조건에 안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그래프에 대해서 또 해보는데요. 이 점 어떻습니까? 이 경우랑 같고 이 경우도 이 경우랑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아서 이 그래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극소값이 조금 더 내려온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쭉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여기도 한 개 같이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한 개.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세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함수값 둘, 여기도 함수값 둘, 2개, 그리고 여기도 함수값 둘 하고 쓰겠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점에서 만나니까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3개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 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지금 이 갈색으로 표시가 된 이 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GT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또 동그랗게 해놓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좌극한 1, 우극한 3 해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극한 1, 좌극한 3,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칠해 놓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함수값 2,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3 해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데 이 점들을 보시면 함수값 2,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3, 좌극한 우극한 3 해서 이 경우 맞겠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화살 표시는 좌극한 우극한을 읽어주는 방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제가 조금 크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또 한번 해석해서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함수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온 것입니다.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이 이 경우 접하는 경우 2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고 이 점에서는 2개,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전부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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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주고 이 점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하나, 이 점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 2개, 이 점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1개, 이 점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 2개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이퀄 1, t 이퀄 1 되는 후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1이 될 수 있고 여기도 1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t는 k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6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극한값 갖지 않는 곳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t의 값의 합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디가 1이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여기면 6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차 함수하고 이 접하는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대칭성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이 같습니다. 그 간격을 제가 K라고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 비율을 쓰겠습니다.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1대 루트 2하고 나타나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서 루트 2k만큼 옮겨가겠습니다. k 더하기 루트 2k 하고 나타나고 이 점의 좌표도 여기에서 루트 2k만큼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k 마이너스 루트 2k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두 수의 합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k가 6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아, k는 2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k는 2 찾아서 표시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fx식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1,1을 지나니까 y는 x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직선은 y는 x가 되고 이 y는 x하고 1,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몇입니까? k가 2니까 대입하면 5가 되겠습니다. 5,f5에서도 접하겠습니다. 1에서 접하고 5에서 접하니까 fx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1제곱하고 나타나고 x-5제곱하고 나타나는데 y는 x라는 직선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f2는 1 곱하기 33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 해서 11,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교점의 갭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4차 함수 비율 체크했습니다. 4차 함수 비율도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 이상 3파이 이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 닫힌 구간에 속하는 모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0 이상 62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nx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삼각함수 변환이 조금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짝수인 경우 사인하고 뽑아서 좀 써보겠습니다. 사인 nx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n이 짝수이니까 사인으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제곱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써주면 사인 제곱 nx 그리고 더하기 3 사인 n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sin n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sin nx로 묶으면 2 sin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sin nx 그리고 더하기 3은 0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언제나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sin nx가 0이다 라는 걸 찾겠습니다. sin nx가 0하고 나타나고 nx의 범위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 이상의 nx는 3n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n파이 안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nx는 0, 파이, 그리고 2파이, 3파이 해서 띵띵띵 나가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3n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0에서 3n까지 세워주니까 3n 더하기 1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개수가 40 이상 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n 더하기 1개가 40 이상 62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빼주면 39가 되고 n은 13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n은 13 이상 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은 6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0.x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어떤 n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짝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짝수는 14, 16, 그리고 18,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짝수들을 먼저 더하고 가겠습니다. 둘씩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가 두 번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합은 68, 짝수들의 합은 68 하고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홀수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nx 더하기 2분의 n파이 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n이 홀수면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입을 해주면 부호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nx 하고 표현이 될 거고 더하기 3 사인 그대로 쓰겠습니다. nx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 사인 제곱 nx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여기는 3 사인 n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해주면 좋겠습니까? 2, 1 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n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nx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2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사인 값은 2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n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겠습니다. 사인 nx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어디이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0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 사인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사인 한 주기 안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nx 여기다가 n을 곱한 이 주기 안에서 범위 안에서는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n을 홀수니까 n을 2k 더하기 1이라고 대입해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2k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범위를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0 이상 그리고 여기 양변에 n을 곱한 범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이상 2k 더하기 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3배의 2k 더하기 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식을 조금 더 분석을 할 텐데요. 이 식 줄쳐놓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해주고 3k 해주고 더하기 1파이 그러면 몇 파이가 됐습니까? 2파이고 파이가 하나 남겠습니다. 제가 왜 파이를 하나 남겼겠습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파이 안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 한 주기가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는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하니까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3k 더하기 1개의 주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기 안에 몇 개의 점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2개의 교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부 몇 개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개수는 2배의 3k 더하기 1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 이상 하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배의 3k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3k 더하기 1이고 62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로 나누면 20이 되겠습니다. 2를 빼주면 19가 되고 3으로 나누면 6, 3, 18 하니까 6점 띵띵띵 하고 K의 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로 나눠주면 31이 되고 2를 빼주면 30이 되고 3으로 나누면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K는 뭐가 있겠습니까? 6보다 크니까 7, 8, 9,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n은 어떤 n이었습니까?
2k 더하기 1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주면 7이 14 해서 15가 되고 그 다음에 8이 16 해서 17, 19, 그 다음에 2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값들을 보면 위에 있는 값들보다 하나씩 큽니다. 그럼 68에 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값은 7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족하는 자연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8에 72를 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번 쓰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68 더하기 72를 해주면 7이 14, 정답은 14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 변환과 삼각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22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4 곱하기 m 곱하기 m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한번 보시면 방정식 fx 곱하기 f-2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했습니다. 이거 3차 방정식입니다. 이것이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인데 둘 다 3차 방정식이어서 근의 개수는 1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x축 평행이동이라 근의 개수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근이 2개라고 하면 여기도 2개에서 4개 안 맞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여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겹치는 근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중근 하나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서 fx는 0이 되는 x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0 하나 쓰고 알파, 베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2 이퀄 0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베타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근이 될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파하고 2가 같을 때 후보가 하나 있고 또 베타하고 알파 더하기 2가 같을 때 또 하나의 후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한번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하는데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베타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 더하기 2랑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조건 나로 왔습니다. fn이 음수고 f'n이 0보다 작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것, 도함수가 음수인 곳, 감소하는 구간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 함수값 음수되는 공통범위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정수가 몇 개라는 뜻입니까? 3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은 이미 2칸밖에 안 되니까 이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왼쪽에서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3개. 그래서 2보다 커야 되니까 3, 4, 5가 들어가고 6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하고 체크를 해서 베타의 범위를 끌어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범위하고 얘기했습니다. 실근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를 라지 a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장 큰 근 몇입니까? 베타가 되고 가장 작은 값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베타 빼기 0, 베타 빼기 0 자체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의 범위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fx 그래프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식을 쓰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x-2 그리고 x-베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할 거라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x 제곱
그리고 더하기 2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체크를 하면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x 그리고 여기 x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O는 범위를 만족해줘야 되겠습니다. 5, 25 해주니까 여기 75 하고 나타나고 5, 20 하니까 10베타 더 마이너스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베타. 이것의 값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도함수 음수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이너스 8베타. 계산해주고 나면 55가 0보다 작겠습니다. 맞습니다.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분의 55보다 크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때야 됩니까? F'6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6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6, 6에 36 해주고 3을 곱하니까 108 하고 나타나고 6이 12 해주니까 12베타 마이너스 24 더하기 2베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베타가 되고 계산을 또 24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94, 8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84가 0 이상인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베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넘겨주면 5분의 4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베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근에서 가장 작은 근을 뺀 라지 A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타의 범위 라지 A로 써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55보다 크고 8분의 55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라지 A의 범위는 5분의 4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분의 42 해주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곱하고 거기에 4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8분의 다시 한 번만 쓰겠습니다. 8분의 55 곱하기 5분의 42 하고 쓰겠습니다. 5분의 42 하면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약분하면 11 남고 여기 4 약분하면 2 남고 2 남으면 21. 21을 몇 번 곱합니까? 21번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3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3차 함수와 도함수 관계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